글쎄요, 요즘에 참 시절이 뒤숭숭하죠. 예, 많은 것이 터져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만은 이 탄핵 정국,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앞으로 한 3개월, 길게는 한 4개월 동안 우리 앞에서 글쎄요, 광풍으로 번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절차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갈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 8년 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정말 이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해서 본인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변론을 하지 않았죠.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변호인단, 대리인들만 가서 참석을 하는 20여 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상황이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번에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거로 명백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직접 싸우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런 탄핵을 한번 겪고 나면은 이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고 법률에 관련 법률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종 매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것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요. 글쎄요, 이 일반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헌법 몇 조에 무슨 조항이 있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모르고 생활을 해도 되는 게 그게 평온한 나라입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평온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하는 저는 또 언론인이기에 그런 헌법 조항이라든가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아무튼 참 어려운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예, 난국은 정말 시대의 난국임에 분명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인데요. 지금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얘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김두관, 그렇죠? 예, 군수에서 행안부 장관, 그 당시에는 행자부 장관이었죠. 행정자치부 장관. 우리 이전 식으로 얘기하면 내무부 장관하고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도지사도 했고요.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도 했고, 그야말로 민주당의 중진 의원, 물론 친명은 아닙니다. 비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이 4월 총선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대법원 법정에서 폭로 아닌 폭로를 했습니다. 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오늘은 또 색다른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서 한번 실체적인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전문가와 사전에 제가 많은 또 이 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전화 인터뷰로 우선 먼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본인의 실명이라든가 또 모습 이것은 아직은 공개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또 본인이 또 하고 있는 일이 또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신 본인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한 그런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화 인터뷰를 주로 내용을 하겠습니다. 썸네일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약 50여 곳의 명단이 바뀐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선 낙선이 뒤바뀔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지, 왜 분석의 틀은 뭐였고, 왜 그렇게 이것을 51곳으로 딱 그 규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또 실체적인 접근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까지 최근의 선거가 족족 다 부정선거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강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제에 비상계엄을 가지고 온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의혹은 풀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부정선거로 이 국력을 소모해서야 되겠습니까? 5년 뒤, 10년 뒤에도 매번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얘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윤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과 연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서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나온 이 시기에 말끔하게 실체적인 규명을 하자.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진실이 아닌지 규명을 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그 의혹이 사실로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은 이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바로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실체적인 규명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론의 사명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자리도 실체적인 그런 그 진실 규명의 하나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화를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통화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존함과 직함을 지금 부를 뻔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그 실명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우리 그 전문가님,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실체적인 그런 규명을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볼륨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잘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예, 우리 PD가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전문가님, 오늘은 다른 직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가님 또는 대표님으로 제가 통일을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이 자료를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신 정말 아주 이렇게 자료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인 그리고 많은 노고를 쏟아낸 그런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일단 이 자료를 분석하게 된 계기라 동기가 혹시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알고리즘 분석하는 일을 오래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별명으로 프로파일러 도끼. 네, 프로파일러 X네요. 그죠?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만. 예, 네. 제가 탐정 도끼라는 별명으로 활동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지난번 10월 달에 있었던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데이터를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데이터가 너무 이상해서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분석을 했더니 네. 상당히 중요한 법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하.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또 옛날 선거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2014년 이후에 10년간 네. 약 10번 정도의 전국 선거 약 5천 건이 발생했는데 5천 건. 네. 네, 그 중에 거의 모든 거에서 네. 단일한 일반 법칙이 발견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약 300만 건의 숫자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여기 어떤 아주 단순한 법칙이 발견됐고 네. 만약에 그 법칙이 맞는다면 네. 과거 10년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일단 가설을 세워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건의 선거를 지켜보니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아한 점, 즉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의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흔적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오늘은 비록 이제 전화 인터뷰로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분석하신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제일 처음에 개표 부정 일반 이론 Universal Theory of Rigged Korea Election by Communist 요거가 처음에 눈이 띄는데요. 요거는 뭐 어떻게 화면 좀 올려주시죠. 네,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예, 요 화면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이 어떻습니까? 네, 보입니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이나 제 이 목소리, 이 볼륨이 문제가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전화 인터뷰라서요. 괜찮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네, 화면 잘 보입니다. 예, 목소리도 괜찮고요? 네, 좋습니다. 목소리도 볼륨이 괜찮고요.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개표 부정 일반 이론 이런 것들이 유니버셜 티어리로 지금 이렇게 어떤 학문 분야에 나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견한 이론인데요. 그동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이론들이 조금씩 다르고 설명하는 입장이 달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거는 네. 그 단일한 이론으로 네.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부정선거 모델을 단일한 이론, 단일한 수학 공식 하나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공식 하나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계속해 주시죠. 네, 다음 페이지에 올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문가님이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10년간에 10번의 전국 선거 5,000건의 결과를 분석했다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바로 이거군요. 이 공식이군요. 네. 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시죠. 예, 요 다음 페이지로 또 넘겨주시고요. 예. 좌항과 우항의 차이, 요거가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 제가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만 하시면은 말씀하랴 화면이 컴퓨터로 보입니다. 컴퓨터로 보입니까? 예. 일반 이게 공식인데요, 수학 공식. 네. 제가 발견한 거. 네. 그러니까 왼쪽 이게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요. 예, 가급적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득표율. 당일날 네. 오른쪽이 그 빼기 네. 그 보수당의 득표율. 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네. 차이인데, 근데 왼쪽은 민주당의 득표율에서 네. 그 조작 상수만큼 빼면, 네. 뺀 다음에 그거에다가 그 국민의힘의 득표율을 빼면 이 양쪽은 똑같아야 된다 이런 네. 공식입니다. 아하. 요거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등식입니까? 아니면은 대표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이 모델을 만드신 겁니까? 제가 찾아낸 공식입니다. 찾아낸 딴 데는 공식이다. 이런 공식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의 득표율과 여기에 왼쪽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른쪽이 민주당의 득표율. 네. 민주당의 득표율 중에서 일정한 상수만큼을 빼고 네. 또 얹어진 걸 가짜를 뺐다는 뜻입니다. 얹어진 걸. 예. 네, 얹어진 걸 빼고 그 뺀 거에다가 국민의힘의 득표율을 차이를 계산하면 네. 당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당일 투표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 투표가 아닌. 왼쪽은 사전 투표, 오른쪽은 당일 투표. 왼쪽이 사전 투표, 오른쪽이 당일 투표. 네. 예,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군요. 그 공식은 이제 차차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니요. 그 차이가 얼마쯤 될 수 있냐? 네. 요거는 이제 1000명일 경우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라는 얘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오차범위죠. 근데 이제 10,000명의 경우는 2%가 되고 20,000명은 1.4%, 40,000명이 1%, 60,000명이면 0.8% 되는 것은 네. 통계 일반 법칙입니다. 아하.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기도 하죠. 대수의 법칙.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40,000명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 투표가 우리나라 주식
그럴 경우는 1% 이상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아, 우리 각 지역의 선거구별로 대략 한 4만 5만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 오차 범위가 4만 5쯤 됩니다. 네, 그래서 1%다. 오차 범위가 1%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1% 넘어가면은 이게 대수의 법칙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이상하다는 얘기도 거죠. 들립니다. 네. 네, 근데 계속하시죠. 1000명을 여론조사할 경우는 3% 이내까지는 봐주지만 3% 이상 넘어가면 확실히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4만 명의 경우는 1%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예,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그 다음 페이지 불러주시죠. 다음 페이지요. 네, 종로구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종로구에 네, 정근식 후보와 이제 조전혁 후보가 경쟁했죠. 네, 그래갖고 그 데이터를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아, 받아가지고 이제 표로 만들었죠. 네, 근데 표로 만드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를 동네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걸 좀 시간을 상당히 들여가지고 이제 아, 이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작업이 아니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하는데 처음에는 한 1시간 걸렸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지금은 한 뭐 익숙해져서 한 2, 3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로 데이터를 선관위를 통해서 다 받으셨군요. 네네. 다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네, 엑셀로 받아서 했고요. 엑셀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도 제가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 지금 이 종로 이렇게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국 단위, 이건 물론 저 서울 교육감입니다만은 큰 네. 선거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는 선거죠. 이 네, 교육감이. 최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종로구 거를 한번 받아서 분석을 했다 이 말씀인데요. 예. 네. 네, 계속해 주시죠. 화면 좀 넘겨주시죠. 네. 제가 거네요. 네, 넘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실제 라이브와 방송이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투표와 그 당일 투표를 분리한 다음에 네, 이것을 이제 그 비율로 득표율로 계산해야만 이제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네. 동네별로.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득표율로 계산한 게 나옵니다. 다음 득표율로. 페이지, 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넘겨주시죠. 조 PD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득표율을 보면 네, 전체가 나오네요. 네. 네, 보면은 이제 당일 투표 일렉션 데이 보팅이라고 가운데 보면 정근식 46%, 조전혁 51%로 네, 조전혁이 많이 이겼죠. 5%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전 투표는 음, 정근식이 굉장히 많이 이깁니다. 20% 이상. 그러네요. 네, 64대 33으로 물론 30%나 이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데이터 분석가로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하, 그래서 과연 이거 왜 일어났나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다음 페이지요. 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가정을 세운 것이 음, 정근식 표 중에 가짜가 한 50%가 가짜라고 가정하자. 가정을 그렇게 하자. 네, 네, 이건 일종의 가설입니다. 가설. 네, 가설. 그래서 혹시 그런 주장이 그 전에 있은 걸 들은 적이 있어서 네, 사전 투표 하나마다 가짜 표를 하나씩 더 얹었다. 그러면 이제 50%가 가짜란 얘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50%를 뺀 다음에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근식 표 중에 50%를 이제 뺀 거죠. 그 네. 표가 다음 페이지에 이른바 나오는데요. 가설에서 50%를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빼고 한번 계산을 해봤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아직까지는 뭐 가설입니다. 네. 지금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요. 네, 여기에 보면 사전투표 득표에 4,275표를 제거한 후에 정근식 그렇습니다. 동네별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비율로, 득표율로 계산해야 되겠죠. 예, 득표율로.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2.2%로 매우 작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전에는 뭐 14%인가 득표율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다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네, 사전 투표의 그 그래프의 패턴과 네. 당일 투표 패턴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네별로 보면 뭐 잘 사는 동네, 뭐 예. 평창동이나 이런 데는 좀 조전력이 높고 종로 쪽은 이제 좀 낮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네. 이게 진실에 가깝다고 이제 가설을 일단 세운 거고요. 당일 투표에 8,888표 대 9,839. 요 비율대로 사전 투표도 4280 대 4323 이런 식으로 거의 맞습니다. 근접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짜표가 4,280표인데 4,275표를 가짜표로 본 거는 이거 이제 반올림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올림. 5표가 네. 차이 나는 거는. 음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델에 따르면 정근식 46대 조전혁 50으로 조전혁이 이겼다는 거죠. 아, 이게 종로구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 종로구만 맞습니다. 종로구만? 네. 근데 이제 정근식이 이겼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이 모델에 따르면 조전혁이 이겼다고 이제 가설을 세운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서울에 25군데가 있는데 네. 제가 5군데를 다 조사해봤더니 똑같은 모델이 나와요. 아, 어디나 다 그렇구나. 똑같이 네. 정근식의 표의 50%를 제거하면 음흠. 합리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 가설이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을 가지고 다른 데도 접목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천 연수 갑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 요즘 상당히 원내대표지요? 예, 저 민주당 활약을 하고 있는 원내대표입니다. 분이라서 네. 이번에는 어땠나를 좀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년도 2024년 4월 15일 선거죠. 네. 연도거죠. 네.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대표님이 청주 흥덕, 제가 출마한 청주 흥덕에도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아이고 국회를 하실 부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출마한 청주 흥덕구는 뺐습니다. 예, 제가 빼는 게 좋겠다라고 더 객관적으로 다른 지역을 분석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한 거니까요. 네, 인천 연수 계속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청주 흥덕은 다음 기회에 한번 뭐 그렇습니다. 네. 되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연수 박찬대 의원 거를 보니까 네, 같은 방법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당일 투표는 48대 51로 정승현이 이겼어요. 박찬대를 그러니까 치고. 아하, 근데 당일 투표 사전 투표는 58대 41로 박찬대가 크게 이깁니다. 네, 그리고 불합치율이 오차가 10%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요.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음. 사전 투표에서 박찬대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정승현이 이긴 게 보이고요. 예, 이런 패턴은 통계학상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아하. 저는 뭐 빅데이터 분석을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시죠. 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그 다음 페이지에 약간 타임렉이 어디 영등포로 넘어갈까요? 그다음 지금 그래프 말고 표, 지금 이 그래프 말고 그다음 표, 예, 요거.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요거는 가짜 표를 네, 제가 50표를 해봤더니 잘 안 맞아서 33.3%를 빼봤습니다. 아까 정건식은 50%를 뺐더니 그게 이렇게 수렴을 정확하게 하더라. 오차가 없어졌는데 네, 이 박찬대 같은 경우는 33.3%.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 표 중에 하나네요. 네, 가짜표, 진짜표 두 개마다 가짜표 하나씩 놓다. 네, 그러면은 그런 가설이죠. 실제표 세 개 중에 한 표가 가짜다. 이런 가설을 세웠더니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똑같아집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통계학상 오히려 이게 더 진실에 가깝다는 거죠. 음흠.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정승현이 51%, 박찬대가 48%로 정승현이 이겼는데 네, 가짜표가 1474표가 더해져서 박찬대가 이긴 걸로 발표됐다. 이는 가설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론조사에서는 박찬대가 48대 정승현 39로 나와 있어요. 사전 여론조사. 이것도 조작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네, 요즘에 여론조사도 사실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를 제조하려는 거를 미리 자전 작업으로
여론조사 작업을 하지 않았나는 추측도 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 진실에 가까운 네, 건데요. 지금 이 우리 전문가님 말씀대로 두 표가 나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는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으신데 이 네. 한 표를 넣는다는 표현이 실제로 투표함에 눈에 띄지 않게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 이 투개표 분류지 이런 걸 통해서 사후에 전산 조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제 사전 투표는 실시간으로 득표율을 발표하기 때문에 네. 그 투표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하기 전에 미리 이런 상수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전산 작업을 투표하는 사람들 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탄론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사전 선거하는 과정에서 전산 작업을 하고요. 사전 선거가 이틀 동안 끝나면 3일간 여유 있는 동안에 투표함에다가 가짜 투표를 투입한 걸로 저는 가설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이것을 이제 쥐도새도로 나중에 사후 검증이 들어가도 투표함에 그 수치에 맞는 투표지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그 네. 사이 3일간 여유 있는 그렇죠. 시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투표를 넣고요. 네. 그래야만 개표할 때 사전 투표 숫자가 맞거든요. 전산 숫자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짜 투표가 많이 투입했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이 그 선거 재판 과정에서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 군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네네. 뭐 꾸며지지 않은 투표지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라든가 뭐 배준입 투표지, 네. 뭐 형상 기억 장치를 로 만든 용지까지 참 그런 얘기가 어이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그래서 선관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네. 영등포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요즘 활약하고 계신 우리 그 김민석 그 숫자를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봤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김민석님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사전 그 정관위에서 데이터를 내려봤고, 네. 근데 여기 보면 김민석 49대 41로 여론조사 꽃 김어준 대표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미리 선거 전 한 달 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김어준의 여론조사 업체가 사전에 했더니 49대 41 나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네,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그 비율로 또 계산했고요. 같은 패턴이군요. 네, 똑같은 네. 패턴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불합리율이 14%고 당일 투표는 박용찬 56대 김민석 43으로 네. 김민석이 졌죠. 그렇네. 그리고 사전 선거는 김민석이 상당히 많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네. 여기를 얼마나 조작했나 여러 가지 조작 상수 A를 넣어봤더니 네. 42.86%가 했을 때 오차가 가장 줄어듭니다. 아하. 마이너스 0.7로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42.86%가 가짜일 것이다. A라는 상수가 그렇게 본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김민석이 확실히 44대 54로 진 겁니다. 박영천이 이기고 이 네. 모델이 맞다면.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네, 인천 계양을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네. 김민석과 그 박영찬 보면 네. 그 여론조사는 49대 41인데 실제는 44대 55 나왔다는 얘기는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조작했다는 어떤 의혹이 들 수밖에 없죠. 그 후에 수치를 맞출 목적으로 사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도 일맥상통하게 이 수치가 나오게끔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사전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갖고 네. 결과 나온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의혹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거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을로 갈까요? 네.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렉인, 예. 네. 여기도 보면 그 여론조사를 50대 39로 이재명이 11% 이긴다. 이렇게 네. 이제 미리 발표를 해놨어요. 선거 한 달 전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 선관위 공식 데이터. 네네. 네. 선관위 공식 데이터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 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득표율로 계산을 해야 되죠. 네, 득표율로 계산해 보면 당일 선거는 48대 8, 48.8대 8, 50.7로 원희룡이 이깁니다. 예. 근데 사전 선거는 그 이재명이 61, 네. 원희룡이 38로 크게 진 걸로 나와요. 그러네요. 15,000표대 예,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것도 뭐 격차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몇 프로 과연 조작을 했을까?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그 앞 페이지 한번 돌려보시죠. 자, 앞쪽으로요. 한민국 지나가서. 네. 여기 한 2, 3초 약간 렉이 발생을 그렇죠. 하니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한테 9,129표를 얹어서, 이재명이 49고, 원희룡이 51로 원희룡이 이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모델이 맞다면. 맞다면 51대 49가 될 것이다. 네네. 네. 그리고 37.5%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전선거에서 받은 표 중에 37.5%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죠. 네. 이 모델이 맞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가설이 맞다면은 이게 네. 이렇게 맞게 수치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네. 요것도 흥미있는 주제인데요. 사전 투표에 좌파가 크게 더 많이 투표한다는 주장, 이것이 과연 옳은 얘기냐? 알고 봤더니 이거 그렇지 않다라고 있는 그 주제가 나옵니다. 네네. 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꼭 그 민주당이 사전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3위권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여론조사 회사가 네. 최근에 분석한 겁니다. 대선 이번에 총선 끝나고 한 달 있다가 예.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화면 넘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여론조사 그 한국 리서치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예.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하셨고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자료들을 쭉 보면 네. 오히려 이재명 투표율이 높은 기표 단체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낮고 윤석열 투표율이 높은 단체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다.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체라는 게 기초자치단체 말씀하시는 거군요. 기초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네. 이제 이렇게 좌표에다가 찍어본 거죠. 예. 그랬더니 오히려 보수 진영이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할 수도 있다죠. 더 많이 했다가 아니고. 네, 그거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네.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른바 좌파 성향 사람들이 우르르 더 많이 몰려 나온다. 이것은 꼭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계속해 주시죠.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 좌표에 쭉 나오는데요. 예. 보면 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 특별히 좌파가 많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파들이 더 많이 찍는 자전선거에 가는 경향이 있다고 이 사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쭉 보면 좌파가 사전선거에 많이 한다는 얘기는 거의 근거가 없고요. 네. 게다가 또 그 다음 표 한번 보시면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70대, 50대는 이제 중도인데 60대와 70대는 사전선거를 많이 한다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20대와 30대는 사전선거 별로 안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60대와 70대가 우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선거를 우파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죠. 그런 지역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네, 이런 네, 말씀으로 네. 이해가 되네요. 그 점 하나가 하나의 지역입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은 넘겨주시죠. 지금 이 설명하고, 예, 그것도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네. 예, 바로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예, 그죠? 거기 연령대별. 예,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이념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기존의 통념, 이 사전선거는 좌파, 이른바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대거 훨씬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온다. 사전투표를 한다 이런 것이 꼭 그 통설이 맞지가 않는 지역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거의 뭐 반반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 성별의 이념 분포도 여기 자세히 나오고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 그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들여다보면 사전 선거에 좌파가 많이 한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뭐 1% 정도 더 할 수는 있어요. 예. 예, 이렇게 특별 우리가 개별 지역구를 약 한 5군데 정도 지금 살펴봤는데요. 다른 지역의 관심 지역은 우리가 한 번 더 방송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51군데의 의혹이 있는 지역, 이른바 그런 지금과 같은 저런 많은 그 의혹으로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51군데를 이렇게 선별을 하셨는데요. 네. 예, 일단 그 명단을 한번 살펴보고 더 추가할 말씀 있으면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광주에서도 해본 건데요. 네. 그럼 빨리 좀 넘겨주시죠. 광주 그거 말고 바로 이제 그 명단 51개 명단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명단을 조 PD 명단을 쭉 띄워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런 작업, 이런 아주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51군데 비례대표 2개를 포함해서 51군데의 당락이 뒤바뀌었을 가능성, 물론 현재로서는 의혹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이 명단을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쭉 그 상황을 살펴보시고 중간에 좀 특이점이 있는 지역은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곽상원 씨가 종로구였죠. 종로구. 네. 여기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특히 조작 상수를 50%나 해줬습니다. 이분은 꼭 당선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하. 최재형 씨를 떨어뜨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음흠. 박영천 대신 김민석이 당선된 걸로 보이고, 네. 이인영도 낙선된 걸로 보이고, 고민정도 낙선된 걸로 보이고. 지역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지역을. 네네. 예, 아까 김민석 영등포 올. 네. 네, 이인영 구로갑. 김민석. 네. 네. 그 다음에 광진구 을의 고민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고민정에 오신환 하고 붙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구 성동을의 박성준 씨가 떨어졌고 이혜훈 씨가 당선된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분석하신 틀로만 보면 이렇게 당락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요. 왼쪽이 지금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당선자인 민주당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일단 낙선자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공식 발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당일 결과가 같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작 방법. 조작 방법이 아까 그 분석의 틀 한 표마다 한 표를 추가했더니 이런 대수 법칙과 상당히 근접하더라. 또 어떤 지역은 4표마다 3표를 추가를 했더니 그 값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뭡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그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 뭐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이제 강동갑의 진선미 대신 전주혜가 진짜다. 네. 강동원의 이해식 대신 이재영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네. 강서울에는 진성준 대신 박민식이 진짜다. 그렇죠. 동파병원 남인순 대신 김근식이 진짜다. 네. 동대문은 남규백 대신 김용호가 진짜다. 그렇죠. 도병울은 오기영 대신 김선동이 진짜다. 네. 동대문을은
왼쪽은 장경태 대신 김경진이 진짜고, 예. 또 오른쪽에 그 근거 데이터가 정확히 나옵니다. 가짜표의 개수까지, 네. 조작 상수까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 이제 예, 경기도가 되겠네요. 경기도에. 네. 예. 서울 지역에 17개고요. 17개. 네, 이제 경기도의 경기도에 용인갑의 이상식이 진짜고 이현모가 가짜다. 네. 그 다음에 용인을의 이현주가 가짜고 강철호가 진짜다. 용인병의 부승찬이 가짜고 고석이 진짜다. 그 다음에 고양정의 김영환이 진짜고 김영태가 가짜다. 진짜다. 고양병은 이기현이 가짜고 김정혁이 가짜다. 하남갑은 추미애가 진짜고 이용이 가짜다. 네. 하남을은 김용만이 진짜고 이창근이 가짜다. 수원정은 김준혁이 가짜고 이수정이 진짜다. 안양 동굴은 이재정이 가짜고 심재철이 진짜다. 네. 경기 안성은 윤정근이 진짜고 가짜고 김야경이 진짜다. 인천 연수을은 정일영이 가짜고 김기영이 진짜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이 가짜고 원희룡이 맞다. 인천 남구는 이은기가 가짜고 김재경이 진짜다. 인천 연수갑은 박탄대는 가짜고 정수현이 맞다. 춘천은 허영이 가짜고 김혜란이 맞다. 원주는 송기현이 가짜고 김한석이 맞다. 예, 지금 이제 이거는 요 모델에 따른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모델에 따라서 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방송을 보시라고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가짜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로서는 쉽게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네. 당선자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낙선자 국민의힘 의원의 당락이 이 분석의 틀로 봐서는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이 보시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요 몇 군데는 실제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들여다 본 지역구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충청, 경남, 제주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계속 해주시죠.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델이 맞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를 가정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 모델이 거의 제가 한 200군데에서 다 맞고 전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이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통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모델이 맞는다면 대전 중구는 박용갑은 가짜고 이은건이 진짜다. 대전 대덕은 박정현이 가짜고 박경호가 진짜다. 대전 동구는 장철민은 가짜고 윤차현이 진짜다. 천안갑은 문진석이 가짜고 신범철이 진짜다. 당진은 어기구가 가짜고 정영선이 진짜다. 논산계령은 황명선이 가짜고 박성규가 진짜다. 공주 청양은 박수현이 가짜고 정진석이 진짜다. 증평음성은 이모선이 가짜고 경대수가 진짜다. 청주는 이광희가 가짜고 김진모가 진짜다. 청주 흥덕 이연희는 가짜고 김동원이 진짜 국회의원이다. 예. 청주 상당구는 이강일은 가짜고 서승우가 맞다. 청원 성산구는 허성무가 가짜고 김기훈이 진짜다. 김해갑은 민홍철이 가짜고 박성호가 맞다.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가 가짜고 소정수가 진짜다. 울산 동구는 김태선이 가짜고 권영호가 진짜다. 서귀포는 위성건이 가짜고 고기철이 진짜인데 이 계산 데이터는 제가 다 아주 일일이 다 한 거고 네. 거의 오차가 없을 거고요. 어느 사람 100명에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같은 결과 나온다. 네, 누구나 다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청주 흥덕에 사실은 방송을 진행하는 제 이름, 김동원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당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청주 흥덕을 또 자세히 분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주 흥덕 분석은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해도 되겠다라고 오늘은 일부러 뺐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 이렇게 또 강변하는 그런 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청주 흥덕은 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51군데 명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50, 51의 비례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비례 대표는 어떻게 여기 들어간 겁니까? 제가 비례대표도 분석을 해봤고요. 네. 비슷한 방식으로 민주당과 조국당에다가 표를 상당히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도 한 명씩을 더 얹어서 국민의힘의 2명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조국당의 서왕진, 민주당의 정우로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대로 다 하면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가 2명 정도가 더 들어가고 네. 조국 비례당하고 민주당이 한 사람씩 더 줄어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계산도 뭐 자세하게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 설명 오늘은 그렇군요. 근데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질문 중에 하나가 표를 얹어봤더니라는 그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표를 얹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뭡니까 이게 손을 댄 거 아니냐? 왜 표를 얻는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해 예를 주셨습니까? 들면 정근식 같은 경우에 네. 사전 투표가 한 표 들어올 때마다 가짜표를 하나씩 얹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얹었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미리 설정을 해갖고 네. 한 명이 사전 투표를 하면 한 개를 전산에서 올리고 전산에서. 예를 들면 10,000명이 지금 사전 투표를 하면 결과적으로 10,000명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걸 얹었다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네, 얹었다고 표현을 근데 그건 오로지 해주셨는데. 민주당 거만 얹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얹은 거 한 건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오로지 사전선거에서만 얹었습니다. 단일선거에서는 얹지 않았습니다. 단일선거를 조작하기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게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수의 법칙, 이 통계학에서 이 검증이 된 그런 대수의 법칙에 다 수렴을 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오차 범위 내에. 그러니까 모집단 이렇게 5만 명, 7만 명, 10만 명이 되는 모집단에서 빼서 사전 투표를 한 게 5%, 10%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죠. 그렇죠. 대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통계학에서 불변의 법칙으로 인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영원 불명이 우주적인 영원 불변의 법칙. 그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대수의 법칙이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저렇게 지금 한 지역구에 몇만 정도면은 충분하게 모집단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4만 명 정도면은 1%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하, 4만 명 정도. 네, 10,000명일 경우는 한 2% 정도까지 오차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이 몇 가지 전제 조건 그리고 가설을 세워서 치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저렇게 50여 군데에서는 당락이 뒤바뀌었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4월 10일 총선이니까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가지고 온 하나의 요인이 이게 그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시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같은 작업, 실체적인 규명을 위해서 이게 100% 선거 부정선거다라고 우리가 딱 단정을 할 그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요. 이런 식으로 실체적인 접근을 하나씩 해 나가 보면은 반드시 그런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부정선거가 결국에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왜 부정선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력이 더 이상 소모되지 않도록 2차제의 부정선거의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규명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들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상당한 이 분석의 틀을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1차적으로 우리 대표님하고 첫 번째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다 못다한 얘기는 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빠지신 멘트라든가 보완할 부분 이것을 더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자료로 보내드린 내용 중에는 네.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오차가 3% 이상 일어날 확률이 뭐 로또에 10번 연속 당선될 확률이다. 뭐 이런 이론도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네. 2014년에 그 지방선거부터 지난 10년간 거의 모든 그 선거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했고 네. 오로지 상수 A만 바꿨다. 그걸 제가 증명을 한 거를 이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유니버설 로, 그러니까 일반 법칙이다. 일반 우리나라 법칙. 대한민국에서 2014년도 이후에 일어난 모든 부정선거는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가설이 맞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일반 법칙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표님은 이거 작업을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쭉 하시면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이른바 손이 탔다, 러 데이터에 손이 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전 100% 확신하고요. 100%. 네. 사실은 제가 이런 정황은 네. 2020년 4월 14일, 15일 선거 바로 다음날 이 숫자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그냥 꾸준히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직접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지난달에 정근식 손을 꽤 너무 이상해갖고 네. 본격적으로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몇 표에 몇 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주 대소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통계학의 가장 근본되는 원리 원칙에 수렴이 되더라.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아주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이면 사안일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4년 이상을 그 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민경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네. 팔로우 더 파티라는 얘기도 듣고 공병호 박사 얘기도 듣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뭔가 약간씩 좀 방향이 다르고 계산 방법이 다르고 핀트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전달력이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계산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설명을 다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들 천동설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석하고 뭐 일식 뭐 이런 거 예측하는데 내가 지동설을 이번에 발표한 거다. 네. 단일 이론, 간단한 이론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고 네. 사람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것들도 다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이론이 그 진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못다한 내용은 또 제가 2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때도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 제가 우리 사안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댓글을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여러분과 또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그 방송 진행인데요. 오늘 아무튼 이영숙님, 한빛나님, 영님, 아레스님, 박시영님, 박순자님, 소리들님, 한이한기님, 다니엘님, 썬열님, 라노트님이, 오소희님, 썽리님, 이진봉님, 박경여 스페너님, 리제이엠님, 김현식님, 한봉님, 미나님, SHC님, 보보님, 영웅님, 이광수님, 정님, 많은 분들이 KMSS님, 황당님, 임영민님, 정경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해드린 점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같은 주제를 하면은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전문가님 대표님하고는 다시 또 저희 2탄으로 여러분께서 더 궁금한 사항, 이 실체적인 그런 그 규명을 하는데 더 필요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네네. 기회 주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편안한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